네, 안녕하세요.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주제는 토큰화 주식의 현황과 로드맵, 토큰화 주식에 대해서 토큰화 주식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지금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음, 일단 토큰화 주식이란 것 자체가, RWA 시장에 포함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어쨌든 리얼월드 에셋 중에서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 전 토크나 주식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RWA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토큰의 주식 시장만 보자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새 900배 정도 시장 규모가 성장을 했는데요. 전 세계 주식 시장 규모인 134조 달러와 비교하면 아직 500밀리언 달러 정도면은 굉장히 앞으로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성장을 했냐라고 봤을 때, 점차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규제가 풀리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좀그 성장 속도에 불을 지핀 한 계기가 있었죠. 이 자료를 보시면, 올해 한 6월, 7월 넘어갈 때쯤에 갑자기 이 전체 마켓 캡이 2배 정도가 뛰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실 때 혹시 이거를 좀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엑스탁스라는 그 플랫폼이 엑스탁스라는 프로덕트가 등장을 했죠. 이게 6월 30일인가 7월 1일 이때 딱 등장을 했는데 등장하자마자 굉장한 이슈가 되었죠.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들을 기존에 있는 나스닥 미국 주식들을 토큰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스탁스가 뭔지 좀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우리가 크라켄이나 뭐 바이비트 이런 데서도 엑스스탁스로 토큰화된 주식들을 거래할 수가 있고 또 이 엑스스탁스로 토큰화된 주식들은 또 재밌게 또 이 솔라나 기반으로 솔라나 체인에서 SPL 토큰으로서 발행이 되는데요. 이 SPL 토큰을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토큰한 엔비디아 X 토큰을 가지고, 뭐, 레이디움이나, 뭐, 주피터나 그런, 심지어 메테오라까지 그런, 뭐, 덱스나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누구나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탁스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건 스위스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적용받고 있는 백드 에셋이라는, 어, 회사에서 발행하는 토큰화된 미국 주식인데요. 음, 우리가 이 주식을 민팅을 토큰화된 주식을 민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백드 에셋에서 1대1로 담보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백드라는 회사에서 해당 주식을 구매를 하고 그 회사의 특수 목적 법인이라는 SPV에서 그 주식을 소유를 하고 그 소유한 만큼의 토큰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YC가 완료된 사람들이 이 토큰 발행을 신청할 수 있고 아마 지금 기관 어, 정도 규모로만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담보를 구매를 하고, 그렇게 발행된 토큰을 이제 솔라나 체인상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한 다음에, 어, 이제 사실 언제든 아니지만, 이 토큰을 상환하고 싶을 때는, 다시 KYC 완료된 사용자에 한해서 이 백드라는 회사에서 똑같은 미국 주식의 그 가격으로 현금을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식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솔라나 체인상에서 온체인으로 자유롭게 뭐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전송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뭐 심지어 크라켄 바이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테더로서 이제 환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에게 풀린 게 이 엑스탁스가 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이 실제 실물 주식과 똑같은 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 주식의 법적 소유권이나 의결권은 없고 단순히 경제적 노출만 제공한다라고 약관에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당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이 아니라 토큰의 잔고가 자동 재투자됩니다. 엑스탁스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이제 듄 대시보드에서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이제 이게 처음 출시된 날부터 굉장히 큰 볼륨을 기록을 했어요. 음, 보시면은 뭐 테슬라, 아마존,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다양한 다양한 주식들이 토큰화돼서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음, 첫날만큼의 볼륨이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 800만 달러면은 네, 굉장히 큰 볼륨을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어, 토큰화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상환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이 나스닥 개장 시간에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이 나스닥이 아예 다 오프아워, 주말이나 개장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이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가격을 어디에 어떤 가격을 추종하게 할 건지. 그래서 이 오프체인 가격은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할 수가 없고, 온체인상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면, 이 장이 딱 개장되는 순간, 그 개장 가격으로 바로 이제, 가격이, 그 개장 가격 앵커에 수렴을 바로 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프레드 같은 게 존재를 해서, 이 주말이나 폐장 한 오프아워 시간에는 유동성도 굉장히 낮고 스프레드도 굉장히 크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 주말간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토큰화의 장점이 24시간 끊임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리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프로덕트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은 또 막상 그렇지만 않다.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또 최근에 로빈후드가 토큰화 주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조금 인상적인 거는 아까 엑스스탁스는 기존의 나스닥이나 뭐 어디 상장돼 있는 주식들을 토큰화했다면 로빈후드는 오픈 AI나 스페이스 X 같은 비상장 주식을 토큰화해서 유저들에게 뿌린, 뿌린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점이 오픈 AI에서 우리는 이런 주식 토큰화에 우리가 동의한 적은 없어. 라고 바로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빈후드도 마찬가지로, 어, 자신들이 특수 목적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토큰화를 시킨 건데요. 그래서 사실 오픈 AI가 동의하고 말고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내가 가진 자산을 내가 토큰화해서 발행할게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토큰도 마찬가지로 실제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은 단순히 그 가격을 추종하는 거지 어떤 주식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 왜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갖냐라고 했을 때, 이제 특히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지만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굉장히 폐쇄적인 투자 라운드를 막 VC들한테만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로빈후드가 비상장 주식을 토큰화 해버림으로써, 어, 우리 같은 일반 소매 투자자들도 이런 유망한 상장하지 않은 AI 스타트업 같은 것들의 어떤 투자 접근성을 제공했다는 것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로빈후드가 이런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취득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것까지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어서, 좀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로 이런 비상장 주식이 토큰화 됐는지는 어, 자세하게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 토크나로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장점들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제 기존 주식의 거래 흐름도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그 증권사가 뭐 한국거래소 같은 기관에 주문을 넣고 마지막엔 뭐 청산기관 같은 데에서 각 주문량의 대차대조를 맞춰서 청산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좀 복잡한 구조 여러 기관이 포함된 복잡한 구조를 거치게 되죠. 음, 어, 국내 주식도 굉장히 복잡한 흐름을 갖는데, 심지어 미국 주식은 당연히 더 복잡합니다. 음,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이 해외 기관들까지 이렇게 우리의 주문의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토큰화를 해버리면 사실 어, 이런 복잡한 주식 거래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서 토큰화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P2P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토큰화를 한다면 앞서 본 굉장히 복잡한 주식 거래 파이프라인을 단순화할 수 있겠고 그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던 어떤 기관들을 거침으로 발생하는 비효율들을 굉장히 어, 개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인을 먼저 하고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시겠지만 주식을 하면은 아까 그런 복잡한 파이프라인들 때문에 이제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돈을 바로 빼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많이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산일이 우리가 거래를 한 이틀 정도 걸리죠. 현재 나스닥은 하루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산일을 굉장히 이제 즉시 정산이 되는 거죠. 토큰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이 개장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 24시간 글로벌로 상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의 어떤 가장 큰 모토인 뱅킹 더 언뱅크들을 이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게 이 주식의 토큰화된 주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도 이 토큰화라는 것이 민주화다라는 어떤 금융의 민주화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토큰화가 금융 시스템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단순화할 거라고 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분할 소유권 네. 어 금융 인프라가 잘 그런 어떤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나 미국 같이 굉장히 그런 금융 인프라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이런 글로벌 파이낸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주주 의결권도 굉장히 지금은 주주 의결권 행사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것도 단순화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AI 스타트업 같은 것들에 우리가 투자할 수 그런 기존의 뭐 손정이나 어떤 큰 VC들만 초기 라운드 투자를 하고 그 과실을 수확할 수가 있었죠. 어쨌든 우리가 그 일반 소매 투자자들은 그런 투자 라운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존재했었는데 이제 레리 핑크는 그런 기존의 대형 플레이어들에게만 허용되던 유망 초기 라운드의 기업들의 고수익 참여 장벽을 낮춘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유망한 AI 스타트업들 투자 기회가 제한된 이유는 사실 그들이 IPO 기업 어쨌든 상장을 하는 걸 굉장히 꺼리기 때문인데요.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기업 공시도 해야 되고 회계 감사 공시 의무도 생기고 그런 증권법에 준수해야 되는 의무를 따라야 되는 어떤 귀찮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스페이스X나 오픈 AI, 뭐 스트라이프 같은 회사들은 굳이 우린 IPO 할 필요 없는데 그런 귀찮은 거 안 하고 그냥 손정희한테 전화해서 뭐 몇백억 바로 조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과정에서 상장하지 않은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지 못하는 박탈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상장 안 하고 주식을 토큰화 해버릴게 라고 한다면, 그런 공시 의무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기대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토큰화된 주식이 과연 진짜 주식일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봐야 될 생각해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주식 자체를 먼저 알아보면 주식은 기업의 소유 지분 단위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그 기업의 어,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주가 갖는 권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당과 청산 시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어,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 공시 기반의 보호 같은 것들을 이 주주 권리로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 토큰화로 이게 넘어가 버리면은 어, 단순히 가격을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 권리 같은 것들이 온체인상에서 잘 전달이 되고 동기화가 되느냐가 이제 토큰화된 주식을 이게 진짜 주식인가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중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사실 이제 이 주식 회사가 주주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라는 이 판례가 나온 지 1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영리회사들의 이 주주라는 권리가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토큰화 주식의 네 가지 모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물 담보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엑스탁스가 하고 있는 게 이 실물 담보형 모델인데요. 토큰 하나하나가 이제 수탁기관, 뭐 보통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을 하고 어, 그 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 후 토큰화된 주식을 멘팅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토큰과 실제 주식이 1대1로 대응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발행사와 수탁기관, 그 기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뭐 리- 프루프 오브 리저브 같이 자신들의 어떤 보유 주식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좀 회피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합성형 모델인데요. 이제 이 모델은 그냥 파생 상품이죠. 실물 주식을 담보로 하지 않지만 어떤 이 주식의 가격을 주식의 가격에 이 자산에 대한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하지 않고도. 이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로빈후드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간접 노출 방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빈후드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 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토큰화한다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발행형인데 이제 이거는 그 회사 자체에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어, 블록체인상에 아예 토큰으로 발행을 할게. 그러니까 증권 토큰형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거는 엑소더스라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rwa.xyz라는 사이트에서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토커나이제이션의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각 모델은 자산 소유권의 관리 방식과 가치 이전의 방식에 따라 정의되고, 이제 모델 1인 전통적인 금융 구조에서 모델 5인 완전 온체인화된 토큰화 주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1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 금융 주식이죠. 기존의 주식이고, 온체인화되지 않고 증권사, 수탁기관의 계좌 등 전통 시스템에만 기록되고 있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아는 뭐 일반적인 애플 주식 같은 사례입니다. 이제 모델 2는 온체인 표현 단계입니다. 어, 기존 전통기관의 주식이 있지만 이제 온체인으로서 그 해당 토큰의 표식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법적 권리나 주요 거래 과정 등은 기존 금융기관의 오프체인상에서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특징은 블록체인을 기록 레이어로서 부분 활용하지만 대부분의 현금 흐름이나 의결권 같은 것들은 전통 구조에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토큰은 존재하지만 뭐 전송이나 뭐 디파이 활용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체인 통합 단계 모델 3인데요. 이것은 오픈체인 자산을 다루지만 일부 금융 거래가 온체인에서 실행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을 해서 어, 전통 금융 거래 일부를 온체인에 통합하는 모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온체인 자산 토큰을 온체인 자산 토큰을 가지고 이 해당 토큰이 증권성 자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디파이 연계까지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온체인 유동성 공급, 뭐 자동화된 이자 분배, 뭐 프로그래머블한 금융 기능 등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출 채권을 담보화하고 뭐 USDC를 예치를 해서 예치한 만큼의 지분 토큰을 받는 등 온체인 투자 프로세스와 오프체인 자산 운용을 통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 단계인 모델 4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법적 진행 단계입니다. 어, 오- 이 단계는 모델 3와 구조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법적 권리의 온체인화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토큰 자체에 전통적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효력이 부여되는 단계입니다. 즉, 토큰을 보유한다는 것이 내가 이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인정되는 모델입니다. 음, 이 말은 마치 우리가 토큰을 보유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무기명 채권 같은 거죠.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채권의 주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어, 뭐, 예를 들어서 이 모델 4 형태의 온체인 주식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회사의 주주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단계가 모델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풀리 온체인 단계인데요. 모델 5에서는 자산과 거래 전 과정이 100% 온체인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네이티브 모델입니다. 애초에 어, 기초 자산 자체가 온체인에 존재를 하고 토큰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과 똑같이 인식이 되는 단계를 이제 모델 5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돼버리면은 뭐 전통 중개기관의 개입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토크나 주식의 발전 단계를 좀 스테이지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합성 트래커죠. 이거는 기초 주식에 담보 없이 단순히 오라클로만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파생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엑스탁스와 같은 어, SPV 특수목적 법인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이걸 1대1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모델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어, 권리 스루 강화형 모델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단순한 가격 노출을 넘어서 뭐 배당이나 의결권 같은 경제적인 권리를 온체인으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부터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좀 해결이 돼야지 넘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예탁 결제 기관과의 동기화가 이루어져야지 달성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제 소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단계부터는, 제도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네이티브 발행형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토큰화 주식의 어떤 단계와 토큰화 주식의 스펙트럼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 엑스스탁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식을 토큰화해서 단순히 어떤 기존의 나스닥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데만 사용한다라는 건 토큰화 주식의 활용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금융 인프라가 발전하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언뱅크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금융 나스닥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정도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스닥 거래하지 왜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해?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디파이 활용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큰화 주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의결권에 대한 거를 유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예전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 회장님께서 어, 인덱스 펀드 운용 기관들이 의결권을 굉장히 독점하고 있다. 이들이 어떤 새로운 권력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토큰화 주식을 발행하는 기관들, 그리고 토큰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잠시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 발행 기관들은, 리테일 소매자들한테 인덱스 펀드를 판매를 하지만 그 주식의 소유권은 이 펀드 운용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운용사들이 이제 그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토큰화하고, 단순히 자산의 유동화를 넘어서 의결권을 유동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나온다면은, 어, 좀 우리의 어떤 경제 권력의, 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리테일 투자자들까지의 금융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상 발표 마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